쌉하십니까? This is Batu.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목을 뽑아보니 자극적이기도 하고 성인용품 사들이는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적절하기도 하더라고요. 얻어 걸렸어요. 오늘은 한창 논란 중인 사립 유치원 비리 행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 벌써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게 아니라 볼 기사가 없었어요. 뭐 딱히 관심이 갈 만한 주제가 아닌가 봐. 근데 그쪽 애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쪽 애들은 한국의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에 대해 떠벌리기 전에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건 전문가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다른 시각과 공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이 되면 가능한 거죠. 간혹 보면 이런 접근 방식에 오지랖이다, 전문가다 이러는데 충분한 논리와 데이터의 뒷받침만 있으면 그런 거 해도 돼요. 그게 건강하고 건설적인 토론 기반 민주주의의 한 면이에요. 물론 뭐가 현실적인지 적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건 전문가들 몫이고 최선의 방향으로 실천을 하는 건 그 사람들 책임인 거죠. 난 사립유치원 법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밝혀진 비리에 분개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들에 대해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보육시설 의존도가 훨씬 높은 압도적으로 많은 가구수가 맞벌이를 하는 나라들, 우선 사립과 공립, 영리와 비영리, 그리고 국가 지원에 따른 시설 운영의 차이는 확실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확실히 해두자면 사립이어도 비영리 단체일 수 있고 비영리 단체여도 지원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자력으로 벌어들이는 회비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립이어도 내가 국가한테 특수하게 받는 혜택이 있으면 여러가지 제약과 의무가 생기는 건 급식도 않은 상식입니다. 우선 내가 그나마 잘 아는 미국을 살펴볼게요. 우선 미국은 두 부모가 있는 가구 중 두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소위 맞벌이 가구가 63%가 넘어요. 한국은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발표한 통계는 30%가량이라고 하는데 노동부권은 14세 미만을 가진 가정에 한해서니까 거기서 좀 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찾아봐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2016년에 45%였다고 하네요. 뭐가 됐던 같은 기준으로 봐도 OECD 평균이 60%가량이라니까 한국이 낮긴 낮아요. 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온 거냐면 다른 나라는 보육원의 의존도가 높다는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은 보육원에 애를 풀타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맡기면 물론 동네에 따라 그리고 아이 연령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한 주에 최소 300불은 잡아야 돼요. 진짜 이건 최소예요. 점심값 제외, 특별활동비 제외, 준비물값 제외, 그냥 회비예요. 시설이나 선생들이 평균 이상이면 이 정도면 완전 혜자죠. 한국 기준으로는 비싼 거지만 애들 맡기고 일하러 가는 게 돈이 더 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달에 진짜 비싸봤자 몇십만 원 하는 얘기 하다가 일주일에 몇백 불 얘기 나오니까 차원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국공립 유치원이라도 있죠. 미국은 국공립 유치원 없습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시자체에서 저소득층 보조정책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유치원 제도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미국 보육원은 정말 최고급 부자동네 노른자에 위치한 역사와 명망이 있는 사립 유치원이 아니면 다 비영리예요. 왜냐면 비영리 단체로 신고를 안 하면 펀딩을 아예 못 받아요. 세금 혜택부터 시작해서 급식 보조, 타 비영리 재단 지원, 주 펀딩, 연방 펀딩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비영리 보육원으로 등록하려면 이사회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이사회의 이사진들을 일정 수준 학부모로 채워야 합니다. 미국의 보육원 설립을 도와주는 정부 인가 공식 사이트인 childcare단에서 본 설명이에요. 다시 끼고 이 부분만 해석해보죠. Persons starting a private for-profit childcare facility don't realize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find grant money from any level of government. 보육시설을 설립하려는 개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건 영리 목적으로 설립할 땐 그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 미국 보육시설 컨설팅 해주는 사람의 블로그에서 퍼놓은 건데 childcare를 시작하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라는 질문에 대해 단칼에 연방정부 지원은 없음 이럽니다. 비영리 유치원이라고 해도 펀딩을 한국처럼 원생주대로 이것저것 퍼주지 않아요. 시설에 목돈 들어갈 때, 처음에 원생들 모집할 때, 저소득 가정 원생들이 많을 때, 급식 프로그램 가입할 때 이럴 때만 지원이 있어요. 이번 감사 적발된 것처럼 시설 설립 명분으로 깡 때리는 것도 힘들어요. 미국은 정부에서 인간업체만 쓸 수 있고 설계 계획 겁도 받고 몇 년에 한 번씩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보육원은 어디서 돈을 받냐? 사립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사립재단이 지원해주는 보육원들은 또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서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재단이 지원을 해줄 때는 지대도 사립이니까 사립 대 사립으로 너네 우리 돈 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 감사 다 받으셈. 이러면 돈 필요한 보육원은 그냥 다 해줄 수밖에 없죠. 나아가서 비영리 단체니까 돈을 남겨도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남는 돈은 시설로 돌아가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겠죠. 근데 비영리 단체로 지원금 쥐꼬리만큼 받고 돈 많이 남겨서 벤치 타려면 원비를 올려야 하는데 너무 올리면 시장경제 이치에 따라서 다른 유치원들이 생겨나겠죠. 이게 미국 보육원 시스템의 본질이에요. 한국은 아니죠. 이 대조표를
보시면 뭐 대충 원생수 기준으로 따박따박 다 타먹어요. 그러고선 학부모한테 따로 회비받고 부족하다고 돈 봉투로 현금 또 받아 쳐먹고, 이건 원생당 29만원 받는 지원금도 부족하다고 한유총에서 2017년에 하도 지랄해서 뉴스 기사 같은 거 발제한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조용히 할 걸 그랬죠. 그럼 누가 보육원 하냐? 이게 우리의 정답에 접근하는 반문입니다. 애들 보는 걸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고되고 힘들어도 애들 보는 걸 다른 활동이나 직업에 비해 즐거워하는 사람들, 바로 이게 정답의 본질이에요.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들은 말은 사립이지만 자력 운영 체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비영리야. 소유주 지갑 불려주려고 벤츠 끌고 다니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양질의 교육과 시설을 제공하는데 보태려준 거지. 근데 애들 보는 거에 대한 철학은 없고, 어떻게 하면 딜도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정부의 조건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의 관계자가 자살의 이윤을 취했다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부당행위입니다. 뭐 사유재산이고 나발이고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주립이든 그건 벗어날 수 없는 팩트예요. 제발 애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애를 봅시다. 애 버는 걸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말고 먹고 살지 말란 게 아니에요. 애들 잘 봐주는데 짜장면 시킬 때 요리 추가하는 걸로 누가 뭐라 지랄하겠어요. 다른 걸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인간이 지네 집안 식구 다 부자 만들려고 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아이들이 교육받고 성장하는 모습 보는 걸 남보다 값지게 여기는 사람들이 애를 보자 이겁니다.